모든 교류기는 산업혁명을 일으킨 발명인 회전자기장, 즉 RMF를 사용합니다. RMF가 어떻게 이 단계까지 왔는지 추측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RMF 개발의 이면에 있는 천재들의 머릿속을 탐색해볼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공학의 선구적인 아버지로 여겨지는 니콜라 테슬라가 가장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자인 이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대식 와인딩 기술과 RMF 생산을 훑어보며 탐색해 나갈 것입니다. 가시죠. 회전자기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월터 베일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직류 전원 장치를 사용했는데 이 배열에는 전자석과 정류자 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RMF 생산 방식을 단계별로 이해해 봅시다. 직류가 전자석을 통과하면 특정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반대로 감긴 두 번째 전자석을 추가하면 자기장선이 반대쪽 극들의 사이에 연결됩니다. 여기서 화살표를 사용하여 새로 형성된 자기장선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쌍과 대각선 방향으로 반대쪽에 한 쌍을 더 추가해 봅시다. 이 두 자기장선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자기장선이 생성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쌍의 전원을 끊고 두 번째 쌍에만 전원 공급을 유지해 봅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장은 보이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 코일 중 하나에 흐르는 전류의 극성을 반전시켜 다시 두 쌍 모두의 전원을 공급한다면 그 결과로 자기장이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됩니다. 네 가지 경우 모두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장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는 변형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셨나요? 각각의 경우에서 자기장선의 크기는 같지만 각도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장은 단계별로 45도씩 회전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 것이 사상 최초의 RMF 설계입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가동을 켜고 끄면 추가적인 회전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월터는 회전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위에 구리 디스크를 위에 얹었습니다. 자기장이 변화함에 따라 와 전류를 유도해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가 한때 예상했던 대로 디스크는 RMF와 함께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재적인 발명이었지만 설계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RMF는 매끄럽게 회전하기보다는 덜컥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전동기로서 이러한 특징은 갖춰서 좋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덜컥거리는 움직임은 직류 전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가장 천재적인 발명가 중 하나인 니콜라 테슬라는 이상교류를 이용해 RMF를 만들겠다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의 1888년도 유도전동기 특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갈릴레오 페라리스라는 이름의 똑똑한 발명가도 RMF를 만들어내는 비슷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테슬라의 디자인은 월터의 전자기장을 기발하게 변형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은 조작하기 힘들기로 악명 높은 정류자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교류를 공급하며 그 사이에 90도의 각 차이가 있게끔 하였습니다. 즉, 한 코일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이 다른 코일을 참조하여 바른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신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출발점을 살펴봅시다. 코일 A의 전류는 적은 양의 값을 띠고 있는 반면 코일 B의 전류는 더 큰 음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두 코일이 생성하는 개별 자기장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자기장을 함께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터에 이러한 자기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생각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계세요. 전류가 다양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서 코일 A는 최대 규모의 양의 전류를 전달하며 코일 B에 있는 전류는 0입니다. 이 순간에는 코일 A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만이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코일 모두에서의 전류가 양의 값이고 크기가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자기장을 생성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보시면 니콜라 테슬라의 이상 기계 설계가 회전 자기장을 생성해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의 교류 발전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위상 변이를 가능하게 했지만 갈릴레오 페라리스는 단상 교류 발전기를 통해 공급받는 두 콜 중 하나의 인덕터를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니콜라스 테슬라의 이상은 설계상의 실용적 실행 가능성과 이러한 전동기에 필요한 교류 다상 발전기의 효율성으로 인해 점점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테슬라와 페라리스가 대결하도록 둡시다. 한편 RMF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상 RMF가 막 탄생했을 때 러시아 엔지니어 미하일 도브로볼스키는 세상에 3상 RMF를 선보였습니다. 3상 RMF 설계를 논리적으로 알아가 보며 이 섹션이 끝날 때쯤에는 3상 RMF가 니콜라 테슬라의 2상 RMF보다 우수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화된 와인딩 설계를 보며 3상 RMF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3상 전류 공급은 이 배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전류의 변화로 인해 결과적인 자기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순간에 멈춰봅시다. 모든 코일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한 척도를 통해 쉽게 연역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자기장선을 합쳐서 결과적인 자기장을 얻어내도록 합시다. 요컨대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RMF의 모양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 간격 사이에 전류를 변화시키고 장면을 멈춰봅시다. 결과적 경로를 다시 추적해봅시다. 전류가 보다 큰 도체인 경우 자기장의 밀도가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자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자기장이 확실히 회전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른 모든 전류의 경우를 계산하자면 자기장은 전류의 한 사이클에 대해 한 회전씩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3상 회전 자기장이 실제로 회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려서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회전 자기장 시스템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테슬라였나요? 도브로볼스키였나요? 유한요소 해석의 현대적 기법을 통해 결론을 타결해봅시다. EMWorks 2D 소프트웨어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3상 RMF 설계가 2상 설계보다 우수하다는 것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상 배열은 회전 자기장의 딥 또는 진동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3상 설계에서는 이러한 진동이 효과적으로 감소됩니다. 이제 RMF의 N극과 S극 표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낀 것이 없으시나요? 바로 이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구 자석에서는 N극과 S극이 보이는 것과 같이 정의됩니다. 그러나 RMF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궁금증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궁극적으로 N극과 S극을 표시하는 목적은 분석을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세분화해 봅시다. 연구 자석에서는 외부 영역이 유용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RMF의 경우 내부 영역 또는 내부 영역의 자기장이 가장 유용합니다. 교류 발전기나 유도 전동기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입니다. RMF의 외측은 유용한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RMF의 유용한 내부 영역에 초점을 맞춰보면 보이는 것과 같이 N극과 S극을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보이는 대로 N극과 S극을 표시해야만 내부 영역에서 자기장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명확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 현대식 와인딩으로 넘어가 봅시다. 3상 RMF에 대한 현대식 와인딩은 거의 진동 없이 RM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자기장이라는 RMF의 실제 정의를 충족합니다. 4극 RMF를 생성하는 이러한 현대식 와인딩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식 와인딩 설계는 광범위한 주제이며 별도의 영상을 통해 다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회전 자기장의 역사와 위대한 발명가들의 생각을 꿰뚫어보는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상상력과 정확한 계산만으로
완벽한 RMF를 만들어내는 발전된 와인딩 설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이번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